세상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나 광주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건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심지어 피해자는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네네. 아파트 단지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옵니다. 네. 바로 옆 인도에는 한 초등학생이 걷고 있었죠. 네. 근데 차량은 잠시 정차하더니 인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사람이 걷고 있는 상황인데 멈추지 않던 차량, 결국 아이를 들이받게 되는데 세상에. 이 사고로 아이는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지금 보는 저희가 지금 가슴 철렁했는데 세상에 이런 어떻게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아파트 단지 내지만 분명히 차가 다니는 길하고 인도랑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 차량은 왜 인도 위로 올라온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차량을 꺾는 데 있어서 어떤 공간적인 부족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요. 일단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운전자는 인도로 올라서 그 재활용품 수거장을 향해서 이렇게 후진을 하던 중에 뒤에서 걸어오던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운전자는 보조 작업자 없이 혼자 차량을 몰면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혼자만 탑승했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거나 뭐 안전을 관리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어쩌다가 아니 어두컴컴한 시간도 아니었잖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이런 참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 데가 없잖아요. 뒤로 들어와서 후진으로 가서 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다 설치돼 있고 경고음 다 울리고 다 했어요. 가서 다 하긴 했습니다. 다 검증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가 차요.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들으셨죠? 후방 카메라, 저 쓰레기 수거 차량에 후방 카메라도 있고 경고음도 울고 보통 차가 후진할 때 무슨 띠띠띠 그런 경고음도 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사고가 난 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운전기사의 운전이 상당히 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차량에 후방 카메라가 있었지만 운전자가 이 장비 대신 백미러를 보면서 후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5톤 규모로 차체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진할 때 자동으로 소리를 내는 경고음 그리고 경고등 장치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운전자가 소리가 나니까 알아서 피하겠지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진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비상등도 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진입하자마자 저렇게 백밀러를 보면서 후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폐기물 관리법상 이렇게 청소하고 수거하는 차량에는요. 3인 1조로 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고 수거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사람 이렇게 3인 1조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하청에 또 한 번 하청을 줘서 지금 이 수거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자를 규율하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운전도 수거도 단 한 사람만 했다는 거예요. 이 가해 운전자만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짜 이건 인재예요. 이거는 무슨 아파트 구조나 그런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에서 지금 허주연 변호사 말씀하신 거 들으셨겠지만 그 장면 보셨겠지만 저도 출근길에 보면요. 아파트 그 쓰레기 수거 차량 그 운행하시는 분들이 운전자분이 있고 뒤에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이 두 분이 물론 그것도 위험해요. 뒤에 매달리듯이 해가지고 얼른 내려서 수거를 해요. 물론 시간 단축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 어쨌든 두 분이 뒤에 있고 쓰레기 수거를 하는 두 분이 있고 운전자 한 분 3인 1조라는 게 분명히 저도 목격했어요. 보통 그렇게 운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혼자만 운전도 하고 그 쓰레기 수거 다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거부터 진짜 인재예요. 그리고 보세요. 앞서 그 영상 저희가 차마 그 영상은 다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왜? 지금 유족분이 그 영상 다시 보시면 그 주변 분들 다시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플 건데 앞서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장면 아실 거예요. 그때 보면 최진명 교수님 저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가 저 초등학생을 못 봤을 리가 없어요. 왜? 이미 근접할 때 초등학생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후진했단 말이에요. 그거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있다는 걸.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들어간 거 왜냐면 그 옆을 지나서 지금 인도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인도에 누군가 걸어오고 있다는 걸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부주의했으면.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뒤에 후방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나오잖아요. 카메라에 그걸 누가 폼으로 있는지. 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폼으로. 그러니까요. 그걸 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뒤에 누가 있어서 안전 확보하고 왜냐하면 뒤에가 저렇게 높으니까 보이겠냐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카메라로 확인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작업하는 동료가 반드시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장치 확인하고 세상에. 그리고 나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100% 인재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피하겠지라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사태를 준비하지? 저 보세요.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다는 게 이게 말이에요. 입 밖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쓰레기 수거 차량을 무슨 초재는 거예요? 몇 초 만에 수거해온지 지금 초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건 100% 운전사의 과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가 벌어진 게 오후 1시경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집으로 오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나 곧 집에 도착해요. 어머나. 그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 30분이 지나도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아이한테 계속 전화를 다시 한 거예요. 어머, 전화가 안 세상에. 되잖아요. 아이는 이미 저렇게 사고를 당한 상태였고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가 안 되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엄마 입장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차를 발견했는데 저 차 밑에서 아이의 신발과 아이의 가방이 발견된 거예요. 어머나. 그 엄마는 얼마나 무너지겠으면 그 장면을 보고 천하가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 얼굴이라도 확인하려고 했더니 구급대원이 극구 말렸다는 거예요. 왜요? 보시면 너무 처참해서. 어머나 세상에.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냐. 아니 방금 전까지 통화해서 곧 집에 오겠다고 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한 사람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문제가 생겼고 아주 유족들은 뭐 이게 늦둥이래요. 이 아이가 또. 어머나, 늦둥이니까 세상에. 너무 정말로 애교가 많은 아이였고 어머나, 착한 아이가 이렇게 될 줄 세상에.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춤을 너무 좋아해서 뮤지컬을 주말에 보기로 약속을 해놨다 어머나 엄마하고. 세상에. 그래서 가려고 다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기도 하고 유족들이 그래요. 안전수칙만 지켰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일어났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느냐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요. 최명기 원장님 이제 제3자인 저희들이 지금 이 사고를 접해도 너무 기가 막히고 청천벽력 같아서 지금 다리에 힘이 풀리고 털썩 주저앉고 싶고 목 놓아 울고 싶고 복합적인 심정인데 지금 이 늦둥이를 잃은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상상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 여기가 무슨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전쟁터인데 우연히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제 허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 세상이 어떡합니까 진짜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을 늦둥이 어렵게 진짜 얻은 아이를 세상에 진짜 이렇게 진짜 사랑스러운 애교 많던 아이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안진용 기자님 같은 아파트에 단지에 사시는 분들도 너무 자기 일처럼 마음이 아프실까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 한켠에는 초코우유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를 추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놓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아, 세상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너무 기가 차고 분노가 치민다는 얘기부터 어른들의 부조의로 인해서 어린 천사가 일찍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휴.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이게 혼자서 작업을 했다고 그랬죠. 2, 3인 1조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동안의 평소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따끔한 말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요. 너무너무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요 차제에 지금도 전국의 아파트뿐만 아니에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 각 지자체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게 정말 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면 반드시 차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하고 다른 사고, 또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